자, 4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타입이 불리엔 타입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불리엔, 영어로 불리엔이라고 읽고요. 불리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불리엔이라고 읽어서 뭐 써서 하시면 되고요. 이런 맞냐 틀리냐를 계산해야 되는 것을 이제 불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의 불리엔에서 이제 여기 명칭이 똑같고요. 그래서 그 맞냐 틀리냐 이런 것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타입을 불리엔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리엔 타입. 디폴트 패키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들어야 되는 거죠. 클래스 만드시는데 클래스 이름이 불리엔 이그젠플입니다. 그래서 불리엔 이그젠플이라고 써서 엔터 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만드시는 거는 이제 그 드로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데이터가 있는데 내부의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이제 내부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이제 이거를 계속 진행할지 중지를 시킬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 또는 이제 진행을 선택하게 한다. 선택한다. 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이제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보통의 경우는 데이터를 저장해서란 말이 없더라도 어떤 진행사항이 진행되게 할 건지 중지하게 될 건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물어볼 때 과연 이거는 관리자만 하게 만듭니까? 다른 사람도 하게 만듭니까? 이거는 이제 관리자 쪽도 할 수 있고 다른 쪽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해되시겠죠? 말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걸 근거로 중지하거나 진행할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뭘로 해요? 그냥 사람이 생각으로 뇌파로 그 뇌파도 이제 데이터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뇌파에 해당되는 것을 데이터로 입력을 돼야 컴퓨터는 그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할지 중지를 할지.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 중지 또는 진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원천이 되는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필요로 해서 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데이터가 필요한다는 얘기는 자바에서는 변수를 저장해서 보통 내부에서 해가지고 쓰시면 한 개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이 프로그램은 내부에서 선언하기 때문에 계속 뭐만 나와요? 스톱만 되죠, 스톱. 예, 중지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실행하는 거에 따라서 중지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 진행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변수를 선언하되 데이터를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끌고 들어와서 사용하시는 걸로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해서 저장을 해둔다. 자, 변수안에서 저장을 해두고 그걸 가지고 이제 중지냐 진행이냐 선택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코딩을 짜실 때 어떤 거를 뭐 관리자면 할 수 있고 관리자가 아니면 못해요 라고 이제 말로 설명한 것을 실제로 코딩할 때는 반드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은 변수를 선언해야 돼요. 변수 안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해서 걔를 이제 실행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못하게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메인을 만든다. 그죠? 자, 프로그램 실행해야 되니까 처음 시작하는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야 된다. public static void main 가로 열고 스트링 대가로 돼갖고 args 약자는 아규먼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규먼트가 나왔으니까 아규먼트가 뭐지? 또 이제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글링에다 args 뭐 args 뭐 이렇게 쳐가지고 args의 뜻 나오는데 파라미터로 파이썬에도 args가 나오는데 그냥 args 밑으로 args란 여기 되는데
아규먼트, 프로그램의 아규먼트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규먼트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의미를 파악을 이렇게 써놨어요. 아규먼트가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아규먼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이클립스가 사용하기 전에 명령창을 통해서 확장자로 하고 뭐 이렇게 명령을 작성해 주고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로 넘기를 써가지고 사용하는데 뭐 이렇게 할 때 뭐 사용되는 파라미터로 값을 넘겨주기 위해 사용한 거 아규먼트라고 얘기한다는데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죠. 저희가 그 공식적인 명칭 네이버 같은데 이제 네이버에다가 한글로 쓸게요. 아규먼트. 예, 다큐멘트 아니고 아큐멘트라고 썼네. 아규멘트. 지금 아규먼트 스페링은 이제 바로 나오죠. 어학사전에서 아규먼트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아규먼트. 그래서 아규먼트들 해서 arg까지만 썼고요. 거기 뒤에 s 붙여서 아규먼트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시겠죠? 네. 원래 의미는 논쟁하다. 이제 다투는 거죠. 이거냐 저거냐, 맞다 틀리다 이런 걸 자꾸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해가지고 이런 거 논의하고 이런 것을 해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논의하는 논쟁거리가 되는 건데, 논쟁거리가 된다는 얘기는 논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아니, 논쟁을 하다 보면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이 이쪽에 결론이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요. 아니면은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사람이라는 게 꼭 결론을 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기 위한 근거가 얘인 거예요. 얘 아규먼트 ARGS. 그러니까 지금 아규먼트라고 썼다는 얘기는 얘가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결정할 건지 이쪽으로 결정한 건지에 대한 이런 논쟁을 하기 위한 거리가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얘에 따라서.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냥 야 이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탈라 그러는데 버스에 노약자인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노약자인 경우에는. 되셨죠? 노약자가 지금 65세인가요? 70세인가? 65세죠? 65세 현재 60 네? 맞죠? 예, 노약자. 예, 노약자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이냐 아니냐. 저기서 이제 버스를 정산해야 돼요. 여기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아규먼트는 뭐가 될까요? 아규먼트 뭐가 되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무상으로 탈 수 있을지 할인을 할지 정상가를 내야 될지 여기서 이제 그 논쟁을 해야 되죠. 논쟁이 붙었어요. 이때 아규먼트는 뭐가 될까요? 논쟁을 하는 근거. 버스 요금을 계산해야 된다니까요. 네, 근거는 버스 요금을 내기 전에 이 사람이 버스 요금 내잖아요. 그죠? 내기 전에 얼마를 내야 될지 이제 알아내야 돼요. 그죠? 알아낼 때 근거는 나이죠. 나이가 근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규멘트는 나이가 된다. 그럼 나이 정보가 들어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들어와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아규멘트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규멘트. 논쟁에서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밖에서 전달이 돼야 되고 그 전달된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아규먼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달되는 값, 여기 설명은 이제 전달되는 값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파라미터로 넘기는 파라미터가 뭔지 몰라. 더 어려운 말로 썼어. 예, 아규먼트인데 파라미터로 해가지고 써야 된다고. 야, 이게 파라미터는 뭐지? 예, 설명을 하려는데 설명이 더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해서 쉽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도 원래 뜻이 무엇인지 잘 알면은,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알면은 코딩이 쉬워진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코딩에서 이게 뭐지라는 것을 찾기 전에 원래 뜻이 뭐지라는 것을 먼저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도 안 되면 뭐 다른 설명도 보시고 하셔야 되니까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어지는 어떤 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시겠죠?
데이터 값이 전달돼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여기다 값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볼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49페이지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자, 불리엔 타입으로 할 건지 말 건지는 두 가지 상태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상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값은 true 아니면 false. 자바에서는 true 아니면 false로 얘기를 하는데 그 데이터가 데이터 값이 데이터 저장해야 될 값이 true냐 아니면 또 false냐예요. false. 그럼 데이터가 뭐가 데이터죠? 세 번째 줄에 true라는 게 데이터예요. 아시겠죠? true. 되셨나요? true. 되시겠죠? 1 아니면 0은 숫자로 인식하는데 얘가 true 아니면 false로 사용을 해서 맞다 틀리다 이런 걸 저장하는 거죠. true는 맞다, false는 틀리다. 됐습니까? 거기서 이제 스톱이라고 써놨어요. 스톱이라는 변수. 이거는 변수고요. 얘가 타입이에요. 앞에 타입, 변수. 저장하는 변수에 해당이 되고요. 이걸 변수 선언이라고 얘기하죠. 선언했습니다. 이꼴 초기값 집어넣네요. true라는 초기값을 집어넣었다.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 여기 변수 선언한 거고요. 이게 true라는 데이터죠. 데이터를 스톱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럼 바깥치기를 하면 true이거나 또는 fals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그냥 맞다 틀리다를 true 데이터나 불리엔트하면 true 또는 false 이렇게 false라고 쓰시거나 또는 true라고 이렇게 소문자로 올 소문자로 씁니다. 얘는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런 거를 저장하려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타입이 불리엔이에요. 불리엔 타입이라고 한다. 되시겠죠? 그래서 맞다 틀리다를 저장하고요. 근데 맞냐 틀리냐를 물어봐야 돼요. 이제 자 그래서 했는데 이게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 물어보는 여기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물어보는 처리문이 if예요. if. 아시겠죠?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말로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맞으면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말로 맞으면 이라고 하면 저는 코딩은 if라고 쓴다고요. 아시겠죠? if라고 써야 한다.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로각사에다 물어볼 걸 쓰는 거예요. 그거를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건. 우리가 할 때는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조건에 맞으면 뒤에 거 하나를 실행합니다. 여기는 실행하는 이제 문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실행하는 문장 여기다 쓰시고요. 만약 실행한 문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행하는 문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로 묶는다. 이해되시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인 경우에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묶는다. 되셨죠? 되시겠죠? 예, 처리 이렇게 맞는지 틀린지 물으면 맞다면 조건이 맞다면 이게 맞을 때 실행하는 실행문입니다. 바로 나온 거는 맞을 때 실행하는 문장. 쓰시고요. 그다음에 else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틀릴 때 실행하는 문장을 실행하는 문장을 여기다가 씁니다. 한 개만 쓰시는 거예요. 한 개만 쓰시는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면 중괄호고 중괄호 묶어서 하나로 만든다. 이해되시죠? 중괄호고 중괄호 묶어서 하나로 만든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는 야 이거 명령문 처리문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라고요. 맞죠? 한 개면 중괄호 열고 중괄호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이해되시겠죠? 안 쓰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맞는지 물어볼게요. 야, 지금 얘가 true면 맞으면 중지를 해야 돼요. 이제 스톱이라는 변수니까 스톱 서자 이런 얘기죠. 서는 게 맞아. true가 저장돼 있어. 서는 거에 그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변수 이름이 의미를 가지고 있도록 써라라고 했죠. 얘가 스톱이에요. 스톱이라는 얘기는 세워라 이런 얘기죠. 세워라. 되셨나요?
근데 true가 들어갔어요. 세우는 게 맞다라고 들어갔어요. 그럼 세워야 돼요?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세워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변수 이름과 값들의 의미를 잘 생각해서 변수 이름과 이런 값들을 잘 저장해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래서 물어봅니다. 맞다면 이제 스톱이라는 변수가 네, 이제 맞다면 이렇게 씁니다. 그 스톱만 이렇게 써 있어요. 스톱만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는 이꼬로 true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true이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if 문장 안에 여기 안에 있는 게 잘 정리를 하면 이걸 전부 다 잘 정리를 했어요. 잘 정리를 하면 결과가 true가 나오거나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틀리든지 맞든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로 안 써도 얘가 true잖아요. 얘 자체가 true. 그러면 true하고 같다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if 뒤에 조건에 해당되는 게 나오는데 이 조건은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잘 처리를 하면 그 처리 결과가 true 또는 false가 나오게 되는데 true면 여기 맞다는 얘기죠. 맞을 때 실행하는 문장. 틀리면 false가 나오면 s 처리되는 부분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꼴로 쓰시는 분들 이거는 습관상 쓰는 거고요. 이꼴로 습관상 쓰시는 분들 이게 눈에 확 보이잖아요. 스톱이라는 게 if가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톱이 true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true면 자 출력해 볼까요? 실소에서 자 이제 세워야 되죠. 저희가 중지합니다. 세우는 거고요. 네. 처리문이니까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야 돼요? 세미콜론. 됐죠? 세미콜론으로 끝났습니다. 여기 if 문장의 끝이 여기 이렇게 처리되면서 여기에 끝났다고 보시는데 왜 뒤에 이어서 s가 붙으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s가 붙으면 if 문장의 계속이다. 아시겠죠? els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만약에 else가 없잖아요. 그러면 if 문장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어서 else가 붙어 있다. 이런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if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되셨나요? 끝나지 않아서 일단 시소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합니다 라고 써놨네요. 이런 예. 시작합니다 써놔가지고 실행하시면 지금 이제 얘가 true가 되기 때문에 얘가 true입니다. 맞을 때 이게 처리가 되죠. 처리가 되고 틀리면 이게 처리가 됩니다. 이게 스톱이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스톱이면은 라고 물어보는 거는 스톱이 true면 이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스톱이라면 중지를 시키고요. 아니라면 시작을 합니다 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뒤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내부의 데이터가 true로 돼 있어요. true 돼 있는데 이쪽으로 집어넣고 싶어요. 이쪽으로 집어넣고 싶은데 여기 대괄호 열고 닫고 있습니다.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는 여러 개 이런 뜻이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여러 개가 들어와요.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뭐 0개 이상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데이터를 그냥 한 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한 개를 집어넣을 텐데 여기에 있는 거를 위치를 꺼내올 때는 여기가 이제 쌓여 있는데 얘 이름이 뭐라고요? 얘 이름이 전부 다 ARGS예요. ARGS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게 전부 다 한 개 붙어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꼭 찍어서 가져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순서 번호,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인덱스라고 얘기하는데 인덱스는 대부분 랭귀지마다 좀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자바나 보편적인 랭귀지에서는 0부터 시작합니다. 0. 요 밑에 있는 거는 1. 그 밑에 있는 거는 2. 그 밑에 있는 거는 3. 되셨나요? 예, 이런 거를 인덱스. 책에서 인덱스가 페이지 번호, 순서 번호죠. 순서 번호. 예, 해당되는 게 인덱스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ARGS 여기 대괄호 열고 대괄호 썼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쓰시면서 맨 처음 걸 꺼내올 때는 0번을 꺼내옵니다. 저희는 데이터 한 개를 넣기 때문에 0번밖에 없고 요거는 이제 없어요. 실제적으로 저희는 데이터 한 개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한 개만 집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ARGS에 해당되는 것의 0번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끄집어와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 나는 이제 true 아니면 false라고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true 아니면 false인데 이게 뭐로 처리돼요? 문자열. 아시겠죠? 교재에서는 뭘로 처리했어요? 불리엔. 아시겠죠? 되셨나요? 불리엔으로 처리했는데 저는 문자열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먼저 그냥 이제 잘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전달이 돼서 나오는지.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요 밑에다가 그냥 코딩을 더 이렇게 추가를 시켜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사용하시는데 지금 이제 그 출력하는 거니까 그냥 시스템.out.println 약자는 syso라고 쓰시고 예, syso라고 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시스템.out 되는데 sysout 이렇게 치시면 시스템.out.println 이렇게 나오시죠.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지금 이제 그 ARGS 파라미터 아규멘트인데 ARGS 0번째 첫 번째인데 0번째에 전달된 값 쓰시고요. 됐죠? 쓰시고요. 플러스 쓰시고요. 저희가 ARGS 0 쓰세요. 예. 프로그램에 오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류 없어요.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 보시면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왜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밑에 설명이 되어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java.lang 패키지네. 여기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여기까지 전부 다 클래스 해석하면 되는데 배열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배열이라고 이해합니다. 배열 인덱스니까 여기 0, 1, 2, 3, 4 이게 이제 인덱스입니다. 아시죠?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 이 0번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전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0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0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인덱스 out of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of 뭐뭐에 밖에 있어요. bounds 범위를 빠져나갔어요. 아시겠죠? 원래 0 자체가 없는데 범위를 빠져나갔어요. exception 예외가 발생했다. 그런 예외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예외가 발생했다. 되시겠죠? 예외가 발생된 위치는 지금 짜고 있는 게 요거죠. 짜고 있는 거 이게인데 11번째 줄에서 지금 예외가 발생이 됐어요. 얘는 실행되다가 예외가 발생된 거고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코딩을 막 엄청 많이 짰더라도 내가 짠 코딩의 맨 첫 번째 거를 클릭을 하면 내가 오류난 그 처리됐을 때 오류난 부분에 가서 이제 위치하게 돼요. 아시겠죠? 되셨습니까? 이거 오류난데 이거 오류 안 나게 하는 방법 물어보면 돼요. 데이터가 있냐 없냐.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있으면 출력을 하라고 시키면 되고요. 데이터가 없으면 출력하지 말라고 시키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if 문장을 한 개 물어볼게요. if 쓰시고요. 쓰시고요. 그 if 문장 한 개 물어보기 전에 그냥 syso를 이용해서 데이터 확인부터 한번 해볼게요. ARGS 출력하자. 위에 있는 건 일단 주석 처리할게요.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여기 대괄호 나오죠? 대괄호 열고 맞나요? 예, 요거는 배열이란 뜻이에요. 데이터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다. 아시겠죠? 예, 배열이고요. 여기에 L 이렇게 나왔고 java.lng에 스트링 나왔으니까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이다. 되셨나요? 데이터이고 여기 골뱅이 하고 나오죠? 여기 숫자입니다. 요거는 주소에 참조되는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런 얘기는 일단은 그 변수에 대한 값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주소에 해당되는 것은 있는 거예요. 자, 있으신 거고요. 또 한 가지만 출력해 볼까요? 예. .length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보세요. length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 보시면 0이 나오죠? 예, 길이가 0이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도 없다. 랭스가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이. 랭스, 길이. 그래서 일단은 이제 ARGS를 찍어봐라. 저희가 이제 데이터 확인할 때 이제 찍어보세요 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데이터 처리하기 전에 찍어봐서 걔가 데이터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아시겠죠? 예, 현재 있어요. 있고요. 그러면 if 문장 짜시면서 짤 수 있으시고요. if 문장에서 ARGS 이게 출력하려면 길이가 0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0보다 커야지 출력할 수 있어요. args.length 길이가 lan 쓰면 length가 나오죠. 길이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지 출력할 수 있어요. 되시겠죠? 네. 자, 이렇게 썼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전달되는 값, 메인에 전달된 값의 변수인 ARGS의 길이가 0보다 커야 출력할 수 있다. 첫 번째 거니까 0보다 크니까 이게 1번이 되는 거죠. 얘가 길이로 봤을 때는 얘가 길이의 1번이 되는 거예요. ARGS 0이.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하지만 길이는 1이 되는 거죠. 1. 데이터가 한 개 있으면 커야 출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얘가 이제 랭스가 0이고 현재 전달된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출력이 안 되고 끝났어요. 아시겠죠? 출력된 값에서 그 오류가 날 거를 사용이 된다면 if 문장을 붙여서 야, 네가 오류 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오류가 나거든. 그러니까 오류가 나니까 얘 오류 난 것을 제외시켜 줄 거죠. 이렇게 큰 것만 출력을 하자.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오류가 사라진 거예요. 실행이 안 되니까 0이니까 실행이 안 돼서 이제 값을 세팅하는 방법 하겠습니다. 자, 런 보세요. 런에 보면 런 컨피규레이션이 있습니다. 런 에즈 밑으로 런 컨피규레이션 6번째 줄에 있습니다. 런 컨피규레이션 보이시나요? 네, 클릭하세요. 네,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탭 중에서 여기 아규먼트 이게 ARGS입니다. 아규먼트 클릭하세요. 그럼 프로그램 아규먼트라고 돼 있죠? 예. 블랭크 한 개 띄면 데이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블랭크를 띄지 말고 그냥 true라고 쓰시면 데이터 한 개만 들어갑니다. true. 되셨나요? 예,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불리엔 이그젠플에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네임이 한 개인데 불리엔 이그젠플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전달할 거고요. 전달하는 것의 파라미터가 요거예요. 요거. 그 모든 프로그램이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요 클래스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쓰시고 런 해보세요. 런 해보시면 이렇게 전달될 값이 true다라고 나오세요. 되셨나요? 자, 명령 프롬프트 한 개 여세요. 명령 프롬프트 네, 여시고요. 저는 D 드라이브에서 D땡땡 먼저 칠게요. 그 워크스페이스 있는 쪽으로 가세요. D 드라이브에 워크스페이스가 있는 사람은 D땡땡 치시고 없는 사람은 그냥 내비두시면 돼요. 예, 워크시트 찾아갈게요. CD 자기 역슬래시 한 개 치시고 자기 이니셜. 그래서 이니셜 밑으로 탭키 한번 눌러보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몇 자 치시고 아시겠죠? 밑으로 워크시트 만들라고 했으니까 워크시트 만들어 주시고요. 그 밑에 자바죠? 자바 되셨나요? 예, 그 밑에 프로젝트가 챕터 02였어요. 밸류어블 되셨나요? 이거 소스가 어디 있죠? src 되셨나요? 네, 엔터 치시고요. dir 치세요. dir 치시면 여기 빈 디렉토리 안에 클래스가 있어요. 빈 디렉토리 안에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cd 빈 해가지고 빈 쪽까지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 그 프롬프트가 여기 이니셜 밑에 워크시트 밑에 자바 밑에 프로젝트 이름 밑에 빈까지 왔어야 돼요. 되었죠? 여기서 dir 치시면 dir 엔터 쳐보시면 여기 클래스들이 막 모여 있어요. 이렇게 점 클래스가 이렇게 모여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세요? 그 이클립스가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냥 자바를 실행하는 것 같은데
컴파일을 얼른 해놓고 얘를 실행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 중에 뭘 실행해 볼 거라고요? 예, 불리엔 이그젠플. 그럼 이제 자바 치시고요. 자바 치시고 불리엔 이그젠플 탭키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점 클래스는 없어야 됩니다. 점 클래스는 없애고 클래스 이름만 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이제 그 콘솔에 나온 거랑 똑같이 나오죠. 됐나요? 예, 위로 방향키 올리세요. 예, 이번에는 펄스라고 한 칸 띄시고요. 펄스라고 쳐보세요. 펄스. 자바 한 칸 띄고, 자바 한 칸 띄고, 요게 이제 클래스 이름이죠. 불리엔 이름풀. 한 칸 띄고, 요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args. 이해되시죠? 예, 엔터 치세요. 엔터 치면 여기 전달된 값은 펄스로 전달이 되는 거죠. 밖에서 내가 넣어준 대로 동작을 한다. 시킬 수 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